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열심히 ETF 투자해서 수익 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세금 고지서 보고 멍해진 경험 후 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하면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떼어간 거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솔직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세금 아끼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세무사들이 쓰는 그 방법을요. 오늘 그 얘기 제대로 한번 해드리려고요. ETF 세금, 이거 진짜 복잡해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냥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어마어마하세요.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ETF 세금은 어디에 상장됐냐, 그리고 어디서 사냐.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ETF 세금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먼저 기초부터 잡고 갈게요. ETF에서 세금이 나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매매 차익,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한 세금이 하나. 그리고 분배금, 그러니까 ETF에서 주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둘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 ETF냐, 해외 ETF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깐 이 부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국내 ETF,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ETF는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이 둘 다 배당 소득으로 잡혀요. 배당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랑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소득이에요. 1년에 이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 얘기 더 할게요. 미국 같은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요. SPY나 QQQ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각각 따로 취급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국내 ETF라고 다 똑같이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어도 그 ETF가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국내 주식을 담은 ETF는요.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세금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같은 국내 거래소에 있어도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채권이나 원자재 담은 ETF는 기타 ETF로 분류돼서 매매 차익의 15.4% 세금이 붙어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왜 이러냐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 팔 때 매매 차익에 세금 안 내잖아요. ETF도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춘 거예요. 근데 해외 지수나 채권은 그 형평성 논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과세를 하는 거고요. 뭐 이건 됐고요. 핵심은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 예를 들면 코덱스, 미국 S&P 500 ETF 같은 거 매매 차익은 세금 나온다 이거예요. 분배금 과세, 이 부분이 좀 묘해요. 분배금은 국내든 해외든 다 배당 소득이에요. 근데 국내 주식형 ETF 중에도 분배금이 아예 세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즘 인기 많은 커버드콜 ETF 있잖아요. 월배당 많이 주는 그거요.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 재원이 파생상품에서 나와요. 그리고 국내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에 세금이 안 붙는 거예요. 아, 이게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면에 해외 주식 배당금이 재원인 ETF는 분배금 전액의 15.4%가 붙어요. 국내나 해외나 비슷한 구조지만 그 안에 뭘 담았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세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무서운 이유. 1년 동안 받은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을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최고 세율이 49.5%예요.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ETF에서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이 생겼어요. 2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이 내 연봉에 얹혀서 합산 과세가 되는 거예요.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더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게요. 건강보험료예요. 배당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나오고요. 배당 많이 받았다고 좋아했더니 건보료 폭탄 맞는 분들 실제로 주변에 꽤 있어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잘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일부러 수익을 조절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최선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ISA 계좌, 이거 아직도 안 쓰세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3년만 유지하면 ETF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세금 제로예요.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 원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분리과세가 뭐냐면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 안 하고 그 세금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어요. 건강보험료 영향도 없고요. 어이없지 않아요?
일반 계좌에서 같은 수익 냈으면 세금도 세금이고 건보료도 올라가는데 ISA에 담으면 그냥 9.9%로 끝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ISA는 세금을 3년 뒤로 미뤄주는 효과도 있어요. 과세를 늦춰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세전 이익으로 복리가 굴러가는 거죠. 은행에서 이자 줄 때 세금 바로 떼가잖아요. ISA는 그게 3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아도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꽤 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ETF를 ISA에 넣냐가 중요해요.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잖아요. 이미 세금 없는 걸 ISA에 넣으면 혜택이 없어요. 공간 낭비인 거죠. ISA에는 기타 ETF, 특히 해외 지수 ETF나 채권 ETF처럼 원래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는 것들을 넣어야 효과가 있어요. 연금 계좌도 챙겨보세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면 납입금에 세액 공제 받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연금 계좌 안에서 ETF 굴리는 동안은 세금이 없어요. 인출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세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것도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저율로요. 일반 배당 소득세 15.4%랑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 나죠.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요.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인데 연금 계좌 안에서 나온 수익은 전부 나중에 연금소득세 내야 해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세금 낮다고 연금 계좌에 국내 주식형 ETF 넣으면 손해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일반 계좌에서 매매 차익은 비과세인데 연금 계좌에 넣으면 나중에 세금이 생기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연금 계좌에는 해외 지수 ETF처럼 일반 계좌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담는 게 유리해요. 해외 ETF 양도세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SPY,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 단일 세율이에요. 다행인 건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안 들어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이 세율로 끝이에요. 그리고 연간 250만 원은 기본 공제가 돼요.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이 손익통산이에요. 1년 안에 수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서로 상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연말이 다가올 때쯤 올해 얼마나 수익을 실현했는지 확인하고요. 평가 손실 나 있는 ETF가 있다면 그걸 일부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에서 손실이 빠지고 세금 기준이 낮아지죠. 그리고 다시 그 ETF를 사면 되고요. 단, 이건 1년 단위로만 계산돼요.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말 전에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배우자 증여 후 양도예요. 배우자한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0만 원짜리 ETF를 샀는데 지금 500만 원이 됐어요. 이걸 내가 팔면 4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하고 150만 원에 22%로 세금 나오잖아요. 근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배우자는 지금 시세인 500만 원이 취득가가 돼요. 그걸 팔면 취득가가 높아져서 차익이 줄고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 2025년부터 바뀌었어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새 취득가를 인정해줘요. 예전에는 바로 팔아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써먹으니까 세법이 바뀐 거예요. 1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둘, 증여는 진짜로 주는 거예요. 매도 후에 그 돈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국세청이 나중에 이걸 발견하면 증여를 없던 걸로 처리하고 세금 다시 계산해요. 최악의 경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은 비과세, 기타 ETF는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으로 과세,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 분배금은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이고 건강보험료랑 종합과세의 영향, 그리고 ISA, 연금 계좌 쓰면 훨씬 유리하다. 자,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당장 체크할 것들. 지금 바로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본인 계좌에 ISA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의무 보유기간 3년 채우면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당장 만들어도 3년이 걸리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둘째, 현재 ETF 포트폴리오 중에 해외 지수 ETF나 채권 ETF가 일반 계좌에 있다면 ISA나 연금 계좌로 옮기는 걸 고려해보세요. 매매 차익에 세금 붙는 것들을 먼저요. 셋째, 연말 되기 전에 올해 실현 수익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외 상장 ETF 있는 분들은 250만 원 공제 기준으로 손익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배우자 증여 방법은 장기 투자자한테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에요. 다만 1년 들고 있어야 하니까 단기로 쓰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는 거다, 이 마음 잡고 해야 해요.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했다가는 세금 문제가 배로 커질 수 있거든요.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설명드린 기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계좌에서 어떤 ETF를 굴려야 할지 감이 잡히거든요. 결국 이거예요.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실제 손에 남는 돈을 가르는 거죠. 수익률 1% 높이려고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만 세금 공부에 써도 체감 수익률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경제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